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그 224번 할 겁니다. 자, 여기는 그 준 자료 있어. 저번 시간 그 준 자료 맨 뒤에 자료가 있거든. 요거 맨 뒤에 있어. 자, 22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우리 223번까지 증명을 했고요. 224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2차 공식이 있습니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의 해가 어떻게 된다? 14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4c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계산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좀 복잡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a 값은 0은 안 됩니다. 자, 기본 내용들 아주 좀 짜글짜글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많이 틀리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자, 일단 a는 0이 아닙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해가 지금 어떻게 되고 14분의 1에서부터 10분의 1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형태를 그리셔야 돼요.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만으로 푸는 게 아니고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갈 거야. 자,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보다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쪽에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분의 1이라는 값에서부터 10분의 1이라는 사이 값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0분의 1과 14분의 1 반대쪽,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줘야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당연히 위로 볼록이면서 14분의 1과 10분의 1을 지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환이 왔어? 성환아, 너 괜찮냐? 승빈이는 저기라는데 독감이라는데. 자, 여기 이제 계산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14분의 1과 10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로 바꿔서 이해를 했을 때 a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작아야 할 거고, 이거의 해가 14분의 1과 10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퀄 0으로 봤을 때 이거의 해가 뭐가 된다? 14분의 1과 10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풀 수 있어? 그냥 식을 a에 x-14분의 1, x-10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근과계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과계수. 여기서는 근과계수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산 자체가 다 분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과계수 관계를 쓰셔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이거를 이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근과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14분의 1과 10분의 1을 더하신 거가 되는 거고, a분의 c는 근과계수 관계에서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14분의 1과 10분의 1을 곱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통분을 해주시면 70으로 통분이 되거든요. 70으로 통분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 14가 5가 될 거고 여기는 7이 될 테니까 12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므로 얘는 35분의 6이 이제 계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겠어? 140분의 1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뭐를 쓸 수 있어? b 값은 마이너스 35분의 6a가 되는 거고, 밑에서 c 값은 140분의 1a다 라고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의 풀이 방법입니다. 조금 천천히 풀이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거에 대한 그래프 모양을 그리실 거고요. 그 그래프 모양으로 나오는 게 보통 뭐가 되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거 140분의 1, 14분의 1과 10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 이거를 방정식으로 이해했을 때 해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각계수를 이용하시면 b를 c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c를 역시 a에 대한 식으로 바꾸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맨 마지막 식에다가 이 두 개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가 140분의 A가 되는 거니까 140분의 4AX제곱 마이너스, 자 B가 마이너스 35분의 6A인데 저 자리에다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플러스 35분의 12AX 플러스 A는 그대로 둔 상태로 계산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다 계산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로 나눌 수 있어요. 4로 나누면 35분의 1이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A가 있으니까 우리는 곱하기 A분의 35를 할 겁니다. A분의 35를 곱할 거야. 근데 A가 0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아까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음수가 되는 거라서 부등호가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x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얘는 플러스 12x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35가 될 거고, 부등호는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자, 이 문제의 특징이 뭐 내용 자체는 몇 개 하시다 보면은 단계가 많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만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 계산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x 5하고 7 하면 둘 다 플러스가 될 테니까 x 플러스 5, x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뭐야? 2차 부등식 나왔지? 자, 우리 2차 부등식 어떻게 풀겠어?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가 x축에서 만나게 될 거고,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는데 0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의 안쪽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다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2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굉장히 유력한 많은 비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225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225번. 자,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지금 요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하나가 하나의 유형 같은 느낌이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못 풀면 유형 하나하나씩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225번입니다. 자, fx가 0보다 크다고 있습니다. 요거 2차 부등식이야. 근데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f의 3-2x가 f의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실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유형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방금 전에 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식을 줬거든. 근데 얘는 fx식을 안 줬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로 유출을 좀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보시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인데 x축보다 어느 쪽이라고 나와 있어? x축보다 위쪽인 거야.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위쪽이다. 계속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해당되는 데가 어디하고 어디라고? 1과 5 사이네. 그러면 1과 5가 있어서 1과 5 사이, 즉 이 1과 5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애들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반대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지? 아래쪽에 있어야지 얘는 해당이 안 되면서 해당되는 건 1과 5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문제랑 똑같죠? 아까 ax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되어 있을 때나 그냥 fx가 0보다 클 때로 지금 똑같이 계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로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죠. 그렇죠? 위로 볼록이어서 우리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어떻게 되는 거지?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지? fx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해가 x는 1과 뭐가 되는 거다? 5가 나오게 되는 거다. 위의 유형이랑 아예 똑같은 겁니다. 위의 유형이랑 아예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유형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fx를 뭐라고 일단 설정해 주면 되겠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설정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위의 문제는 이걸 미리 준 건데 이걸 안 줬단 말이야. 안 줬으니까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a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될 거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1하고 5가 있으니까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1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분의 b 1 곱하기 5는 a분의 c가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고 c 값은 뭐가 되는 거지? 5a가 나와서 fx식을 다시 한번 다르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다 라고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알아냈으니까 그 식을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셔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는 f에 3-2x고요. f에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어. 자, 그럼 요 x 자리에다가 3-2x, x에 대해서 3-2x를 대입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에다가 3-2x의 제곱 6a에다가 3-2x 플러스 5a가 누구보다 커야 되지? f의 0보다 커야 되는데 f의 0이라는 건 내가 여기다 0, 0 넣어주시면 누가 나오니? c가 나오지? 근데 c가 뭐가 된다 했어? 5a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누구보다 커야 된다? 5a보다 커야 된다 라고 식을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5a가 다시 지워지겠죠. 이렇게 5a 지워지게 될 거고 요 식을 조금 정리해서 써볼 겁니다. 자, 정리해서 쓰되 조금만 머리 쓰자고. 여기 보시면 3-2x, 3-2x가 같이 있어. a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a에다가 3-2x로 묶어주실 거고 그러면 여기는 3-2x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아있어? 마이너스 6이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하고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3-2x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계산상의 문제예요. 자, a가 0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금? a가 0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눠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뭐 할 거다? 바뀔 거다. 그래서 a로 나눠주시면 일단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0보다 작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쵸? 요 그래프를 그리셔서 판단을 할 건데 일단 만나는 점이 두 군데가 있을 거야. 어디서 만나니? 잘 보시면 여기가 0인 거는 x가 얼마일 때가 되겠어? 3분의 2. 요게 0일 때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만날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와 3분의 2에서 만날 건데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체크할 때는 뭘 봐야 되겠어? 최고차항의 개수를 봐야 되겠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고 무조건 마이너스를 쓰시면 안 되고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니? 4x 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겠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그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막 그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 한 4-5가지 있거든. 그러니까 그 4-5가지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할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유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래쪽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분의 2에서부터 어디까지다? 3분의 2까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구하라고 나와 있지?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나 계산 잘못했지. 2분의 3이지. 2분의 3이죠. 미안해요. 여기가 2분의 3이고 2분의 3이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0, 1 해서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총 3개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26번으로 갑니다. 22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3의 x 플러스 4에다가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정수 k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 자, 보시겠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특수해라고 했습니다. 특수해.
자, 특수해라는 건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가 나와야 되는데 해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특수해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경우 우리가 2차 함수를 풀 거야. 2차 함수를 풀 건데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 경우, 즉 따져보면 판별식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즉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점이나 만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거야. 오케이? 대신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거야. 자, 0보다 어떻게 된다 해서 크다라는 건 얘가 위에 있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위에 있으면 안 된다가 핵심이야. 그러면 x축을 딱 그리시고 x축을 그리시고 얘는 앞에가 뭐가 붙어있어?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일 거라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야. 그럼 위로 볼록인데 위에 있으면 안 돼.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지? 아래에 있거나 어디 있다? x축과 만나는 것까지 가능하다. 만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0보다 크다라는 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지? 아래에 있거나 전부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다 있는 거 만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두 가지야. 어떻게 돼 있어? 아예 아래로 있거나 뭐 하면 되겠어? 여기 쭉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딱 뭐 할 때 접할 때까지도 위에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정리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되겠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저걸 우리가 한쪽 끝을 0으로 만든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4분의 1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짝수죠. 짝수니까 그러면은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4에다가 k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하실 겁니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9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k 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 플러스 3, k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하나가 하나의 유형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문제들은 완벽하게 씹어서 여러분들이 다 드실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들 좀 넘어가셔야 할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되겠니? 그래, 이것도 역시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데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R로 볼록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어느 쪽? 아래쪽에다가 같다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7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까지다 라고 구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보여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으로 가시도록 할 겁니다. 227번입니다. 자, 227번은 위에 보시면 교육청 기출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나 같은 이런 유형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227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입니다. 자, 이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다. 자, 문제만 대충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머릿속에 넣는 거야.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몇 가지 유형 분석을 좀 해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지?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x에 대한 범위가 없었는데 x에 대한 범위가 있어. 자, x에 대한 범위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유형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기를 하고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범위만 부과하는 거야. 해당 범위만. 자, 보통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해가 항상 성립하니 뭐 존재하지 않니 하는 문제는 판별식 D 문제였거든. 결국에 판별식 D로 가거든. 그런데 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있는 문제는 판별식 D로 가면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 돼. 무슨 얘기냐면 판별식 D를 써서 어떤 순간은 맞는데 어떤 순간은 틀리는 거게 되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판별식 D를 쓰시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보통 학교 시험은 맞지 않는 걸 내. 그치? 특히 내신 시험은 맞지 않는 걸 갖다 낼 거야. 그러니까
무시적으로 무지성으로 쓰시면 무조건 틀리게 될 겁니다. 자, x에 대한 범위가 존재하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여기 2차식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뭐죠? 2차식이 있지. 2차 구등식을 풀 때는요 대부분 다 여기 끝이 얼마인 상태로 만들어? 0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 할 거야? 네, 이항을 할 겁니다. 자, 이항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이항을 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그게 0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즉, 요 범위에서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모두 가능하다, 다 있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해됐을까? 자,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 내가 이 그래프를 뭐 한다 그랬었지? 그리지. 그런데 기존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냐면 요거 만나는 전부 했죠. 만나는 전부 했잖아. 그치? 범위가 들어갈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건요 꼭지점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꼭지점 그래프 그리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꼭지점을 우리가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풀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립해서 연습하는 거야. 그럼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2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k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중간 계산하는 과정들은 뭐 보시면 되니까 뭐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지.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어? 여기에 양수가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요 꼭지점일 때 x 값은 뭐다?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 y 값은 2분의 5 마이너스 k인데 아직 안 끝났죠?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1은 2분의 1만큼 오른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쭉 가서 조금 더 멀리 있을 테니까 이 그래프는 가장 위에 있는 점은 x가 얼마일 때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일 때이므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놓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2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이제 계산되는 거니까 7 마이너스 k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문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항상 성립하는데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x가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한쪽 끝으로 넘긴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단 이 그래프는 꼭지점을 이용한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지금까지 보통 이 2차 부등식 풀 때는 꼭지점이 아니고 어디를 구했지 이거?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거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중에서 x가 해당되는 범위를 일단 먼저 구해줍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이제 딴 데는 안 그리고 이 까만색만 보는 거야. 이 까만색이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즉 x축이 이거보다 어디 있어야 되겠어? 위에 있거나 혹은 같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제일 위에 있는 이 값만 어디 있으면 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이거보다 밑에 있는 건데 얘만 밑에 있으면 다 밑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지? 가장 위에 있는 저 7-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 값은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k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다? 7이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좀 풀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실력업이어서 아마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10, 한 2, 3번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아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228번으로 가자. 자,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겁니다. 자, 보자고. 228번입니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해가 뭐래? x는 2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미역에서 조금이다 볼 거고요. 일단 요거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x는 2뿐이다. 요것도 무슨 해지? x는 2뿐이다. 요것도 특수해요. 자, 아까 특수에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 그랬어. 즉,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케이스들이야.
근데 잘 봐봐. 누구밖에 없다고? 이 하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붕 떠 있잖아. 떠 있거나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없거나 다 있거나야.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일단 뭐라는 얘기지? 일단 그 중에서도 일단 D는 0인 케이스죠. D는 0인 케이스야.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X가 지금 뭐가 있어? 2야. 근데 요거 하나밖에 안 된대. 근데 우리는 어디를 구할 거야? 위에 있거나 딱 다 있는 거, 딱 만나는 것만 보는 거야. 위에 있거나 만나는 거. 밑에는 있으면 되는데 밑에 있어도 되는 거지. 왜? 이것만 얘만 해당돼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지? 2 빼고 여기 2가 있지. 2가 있지. 2 빼고 나머지는 여기 해당되면 안 돼. 그러니까 2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다는 얘기야. 딱 2일 때 빼고는 저기밖에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위쪽이거나 다 있는 거에 우리 x를 우리가 범위로 칠 건데 해로 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외에 나머지 애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x가 2일 때를 뺀 왼쪽 오른쪽은 전부 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다 여기 있잖아. 그리고 요거 하나 돼야 되잖아. 어떻게 돼? 그래프가 쭉 올라와서 여기에 탁 뭐 하는 거? 접하는 그래프 하나만 되는 거다. 그래서 2차 부등식 풀 때는 2차 부등식 해당되는 요 그래프를 구하시는 게 일단 먼저다. 만약에 네가 이 그래프를 잘 못 구하겠어, 그치? 그럼 아마 학교 시험 가서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찍을 거야.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찍겠지, 그치? 뭘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찍어야 될까? 가장 적은 걸로 찍어야 되나? 3번이 많이 나올 건가? 그치? 일단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게 2차 부등식의 핵심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러면 얘는 뭐에 접하고 있지? 2에 접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위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가 된다 그랬어? 2만 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X는 2에서 뭐를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사실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거든.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거랑 중근이 된다라는 건 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푸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2에서 중근이지. 그럼 무슨 얘기니? 2에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은 어떻게 돼야 되니? 최고 차이 계수 a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앞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앞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지금 그 프린트에다가 열심히 잘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프린트를 버리지 마시고 어디 모아두세요. 알겠죠? 네, 왜냐면 내가 또 시킬 거니까 그거 보고서 해야 돼.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푸시면 어떻게 되겠죠?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그 두 개의 식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b 값은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4a, c 값은 뭐가 되는 거다? 4a다라는 식이 되고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까지는 해석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기억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기억입니다. 자, 기억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모든 실수이다. 자, 이게 왜 실력어미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앞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여기까지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좀 더 해석하라 그래서 실력어로 나온 거야. 자, 그럼 뭐 해주려고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면 되겠지? 자, b를 뭐로 바꿔? 마이너스 4a로 바꾸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 자, c는 뭐로 바꿀 수 있어? 4a로 바꾸실 수 있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a로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a가 0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부등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완전 제곱 나오잖아.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니? 그럼 해가 지금 딱 누구 하나 나오는 거야? 이 하나만 딱 해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아래로 볼록인 게 x축과 만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위쪽에 있니? 라고 하면 다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는 뭐가 되는 거겠어? 해는 모든 실수, 모든 x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참이다.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니은으로 가보도록 할 거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니은도. 자, 니은 보시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이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 바꿔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ax 제곱이고요. 자, b를 뭐로 바꿔? 마이너스 4a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4ax, c를 바꾸면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누구로 나누자? a로 나누자. a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겠죠. 그쵸? a가 음수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 마이너스로 한 번 또 나눠. 그럼 부등호가 또 한 번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그려지게 될 거고, 뭐라고 나와 있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x축에 닿아 있거나 아래쪽에 있을 때 x를 구하라고 했는데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뭐 하나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2. 그래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뿐이다. 그러므로 니은은 틀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디귿입니다. 자, 디귿. 자,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가 x는 2뿐이다 라고 나와 있어. 똑같이 바꾸셔야 되겠죠? c 값이 4a니까 4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거고, a로 나눠주시면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1이지 부등호가 바뀌게 될 거고, 얘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데 얼마? 2분의 1에서 만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딱 누구 하나밖에 안 되니 요거 하나밖에 안 되지. 그래서 x 해는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 분이다. 그리고 디귿도 틀리게 되는 거라서 답은 기억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꼭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부등이 된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아마 숙제 뭐 시험을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는 꼭 드릴 거니까요. 꼭 다시 요거를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당분간 요거를 다 통과 못하신 분들은 계속 요걸 시험을 줄 거니까, 알겠지? 지금 이 연습 문제에 나오는 건 무조건 맞추고 가자고. 자, 229번으로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루트, 자, a-1의 x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a-1의 x 플러스 4가 뭐가 된다? 자, 실수가 되게 하면 x 값,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모든 실수 x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뭐라고? 모든 실수 x라는 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지수 정신 차리고. 자, 실수가 된다 그랬어, 그치? 실수가 된대. 여기 루트가 들어가야 돼. 실수가 된대. 우리 루트가 실수 들어간다는 얘기는 루트 안쪽에 있는 식이 양수, 아니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0도 되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해석, 이 식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거지. a-1의 x제곱 8에다가 a-1의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즉 항상 성립한다로 문제를 바꿔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얘가 지금 딱 2차지. 그래서 2차 부등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그냥 실력업이잖아요, 그치? 네, 여기가 실력업이라고. 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문제들은 여기서 다 뭐라고 했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까지는 전부 다 2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2차를 그리면 돼. 근데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안 나오고 여기가 2차가 있는 것 같아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여기 a-1 있죠. 이 a-1이 0이 되는 경우와
0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하고요. 이 0이 되지 않는 케이스는 뭐로 푸는 거지? 2차 부등식으로 푸는 거고, 이 케이스는 그냥 대입을 해서 푸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해서.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자고. 자, a-1이 0이라는 얘기는 a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a에다가 1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나오죠? 여기 0 나오죠, 그렇지? 여기도 1을 넣으면 뭐 나오죠? 요것도 0 나오지. 그럼 누구만 남아? 4만 남네, 그렇지? 4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4는 0보다 크거나 같나? 네, 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아니야. x 값이 없어도 이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왜? x에 뭘 넣어도 어차피 x는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이것만 체크하는 거거든. 정리되셨죠? 그러면 누구는 가능한 거지? a는 1은 가능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 일단 가능한 겁니다. 자, 요 문제가 실력으로 나온 이유는 뭐라고? x제곱 앞에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 문제가 만약에 요 앞에다가 2차 부등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걸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2차 부등식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케이스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자고. 자,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봅시다.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크거나 같다지. 그런데 항상 성립, 즉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건 얘는 당연히 뭐지? 네, 특수해라는 얘기죠. 즉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안 만나거나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에 있거나 만나는 케이스까지 가능하다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되겠어? 요 위쪽 또는 여기 딱 닿아 있는 거, 즉 밑에는 그래프가 있으면 돼야 돼.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도 가능해 일단. 접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 값은 0보다 a-1이 a-1이 최고창의 개수야. a-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냥 a로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최고창의 개수지. 2창의 개수죠. 2창의 개수지. 자, 개수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여기 만나는 거랑 모두 있어. 만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4분의 d로 계산해 보도록 하자. 4분의 d로 계산하시면 여기 앞에가 8이 있으니까요. 4분의 4가 되겠죠? 자, 16에 a-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에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문제를 푸실 거고요. 요거 4 있으니까 4로 넣읍시다. 4에 a-1 마이너스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조금 머리 쓰시면 여기 a-를 같이 있어요. 그래서 a-1로 묶어줍니다. 뭐 전개하신 다음에 계산하셔도 되지만, 자, 묶어주면 4a-4가 남았을 거고 마이너스 1이 남았을 거니까 정리하시면 a-1에 4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거고, 계산하시면 a는 1에서부터 4분의 5까지가 되는데, 아까 여기서 보시면 a가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가 되는 거다? a가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음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 루트 안쪽에 있으니까 루트 안쪽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만족한다는 얘기야. 근데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2창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풀고, 0일 때는 대입해서 풀 거고 0이 아닐 때는 2차 부등식으로 풀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만 돼. 그래서 A1 되는 거야. 그리고 아닌 경우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프 형태를 그려서 모든 거에서 만족하려면 다 위에 있어야 될 거잖아. 아래로 볼록이고 닿거나 접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뒤에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두 개가 나온 거지. 누가 나왔어? 이거 하고 누가 나온 거야? 1 나온 거잖아.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는 합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저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이거를 다 합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됐을까? 네, 가셔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거는 다시 또 드릴 거니까요. 새 거 같이 몇 번씩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풀 때 단순히 답만 맞추시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린 이 내용들을 쭉 반복하시면서 머릿속에서 집어넣으셔야 될 거예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잠깐만 쉬어갑시다. 230번이 손이 많이 가서 쉬어갑시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번 할 건데요. 230번이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가장 어려운 축에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230번 문제 잘 정리를 하고 자,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그게 mx 플러스 n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시는 거고요. 이 문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일단 해석을 해보자고. 요게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야. 요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직선이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것만 보면, 자, 요거 있죠, 이렇게. 요렇게 두 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그래프가 뭐지? 위로 볼록이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여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대충 이렇게 생기든 그래서 항상 위에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다 있든 물론 뭐 이렇게 생긴 거라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이거 보고 이거까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답만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해야 1등급, 2등급 여러분들 위로 등급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도 한번 보자고. 이쪽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그래프가 뭐지? 아래로 볼록이지? 이거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렇죠? 그럼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또 이렇게 되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위로 볼록이 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로 볼록이 애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두 개를, 이 두 개를 대충 한번 그려볼 거라는 거야. 이 둘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거 시작할 때 무슨 얘기했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답이 나온다 그랬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답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그래프 있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는 거야. 그려볼게. 그려볼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여기 꼭지점이 있어. 여기 꼭지점을 하시면 이제 여기가 2분의 3이 되거든요. 얘는 꼭지점이 2분의 1이야. 일단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볼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양쪽 두 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문제라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 그럼 저걸 어떻게 아나요?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험적으로 찍는 거지. 그치? 아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왠지 이 두 새끼가 접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치? 그런 것들이 나왔어. 나중에 학교 시험이나 모든 시험 문제에 있는 답은 특별한 케이스가 나와. 일반적인 케이스를 물어보면 이제 논술 문제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 서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로 나오는 건 다 특별한 케이스 나올 거야. 자, 두 개가 같다는 거 볼 거야. 이항을 해봅시다. 두 개 한쪽으로 이항해 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지?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얼마가 되겠어? 0이 되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나와. 뭐가 나왔지? 중근이 나왔습니다.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두 개의 식이 x는 1일 때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자, x는 1에서 뭐한다? 접한다.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이런 문제 유형들을 그냥 외우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위로 볼록이지? 얘는 위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생겼고 잘 보시면 요거 저 완전 제곱 하시는데 완전 제곱 할 때 요거 반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반이 나오니까 여기가 x가 얼마일 때가 되냐면 x가 2분의 3일 때가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꼭지점 계산하시면 이 꼭지점이 완전 제곱하시면 x가 2분의 1일 때가 나와. 여기가 2분의 3이고 2분의 1은 약간 왼쪽에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가 지금 x가 얼마? 2분의 1일 거고 요 딱 접하는 지점이 x가 뭐가 된다는 거지?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세 개가 나왔어.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한대. 가운데 거에 보면 m도 있고 n도 있단 말이야. 하나가 있으면 뭐 양쪽 넘겨갖고 계산하면 되지만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계산이 거지같이 나올 거야. 요즘에 이쪽 넘긴 다음에 판별식하고 이쪽 넘긴 다음에 판별식 두 개를 하시면 식 너무 복잡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쳐다본 거야. 그래서 그 두 개의 만나는 점 보니까 딱 뭐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네. 자, 그럼 얘가 지금 몇 차 함수라고 했어? 1차 함수지. 그럼 이 1차 함수가 이거보다는 밑에 있고 요거보다는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딱 요 점에서 같이 뭐하는 직선이 나와야 되겠지? 같이 접하는 직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을까? 이 y는 nx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는 나머지 두 개의 식과 x는 1에서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을까?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핵심인 거야. 얘가 저쪽에도 접하고 이쪽에도 접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저 두 개 같이 접해. 그러니까 그 접하는 점에서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접해야 이 그래프보다는 아래쪽, 요 그래프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문제가 나올 거라고 내가 얘기한 게 이런 경우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구해보도록 하자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둘 중에 하나하고 그냥 접한다고 계산할 거야. 편의상 요걸로 씁시다.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요거 이쪽으로 쓸 거예요. mx 플러스 n이 뭐 해야 되지? 접해야 됩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되지?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중근 중에서도 x가 지금 얼마일 때가 되는 거지? x가 1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어. 뭐 해가 못 분이다 그러면 어디에 접한다는 완전 제곱 만들자랑 똑같이 돼야 돼. 이항을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인데 이게 어디에서 접해야 된다? x가 1에서 중근을 갖는 x가 1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이 x-1의 제곱은 0이다라는 식으로 나와야 할 거고, 요걸 푸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므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고요. 4 마이너스 n은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1이고 n 값은 뭐가 되는 거다? 3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푸셔야 됩니다.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요거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드릴 거니까요. 또 풀어보셔야 해요. 231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수업은 좀 천천히 하나하나 약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업해드릴 테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231번입니다. 자, 3x 제곱 플러스 2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 자,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다. 아까서도 계속했던 거야. 뭐가 되는 거지? 특수해죠. 그치? 우리 특수해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니까 뭐 같은 d가 0이 되는 케이스랑 아니면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케이스인데 딱 한 개가 되는 건 뭐였어 아까?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경우지? 기본적으로 0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 있죠? x축이 있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아래쪽에 있거나 여기 다 있는 게 딱 한 군데만 나와야 돼. 딱 한 개만.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래로 블록이니까 딱 접해서 요거 하나 나오니까 요거 하나 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 해 안 되니까 딱 한 개가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고 있니? 접하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 d 4분의 d 계산해 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라고 식을 세워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정도에 이 부등식하고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같은 걸 드릴 거예요. 같은 걸 드리면 그냥
뭐 맞춰서 동그라미 쳐갖고 오시는 거 말고 제가 해드린 것들을 샅샅이 한 줄 한 줄 한 줄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하세요.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2ab, 2bc, 2ca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거기에서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를 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다라는 식이 나와서 아마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그 외우는 식 있거든요. 요즘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라고 변형이 되는 거고 제곱이 0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0, B 마이너스 C가 0, C 마이너스 A가 0이므로 세 개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같아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 A분의 3B, 그 다음에 B분의 3C, 그 다음에 C분의 3A인데 세 개가 전부 다 같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져서 답은 9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번으로 가도록 하자. 자, 232번은 사실 앞에서 나왔던 유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x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가 되는데, 자, 2차 부등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때 a가 안 되는 걸 구하시는 거죠. 자, 이번 문제에서 역시 앞에서 했었던 유형이 한 번 더 있긴 한데 이게 딱 어떤 몇 번이랑 같은 유형이냐면 227번이랑 같아요. 이게 227번이랑 같은 유형입니다. 227번도 똑같이 거기 x에 대한 범위 있었지? 자, x에 대한 범위가 있고 부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지. 어떤 그래프? 꼭지점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 내에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어디 있다? 0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얘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랬지?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a제곱이다 라고 공부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될 거고 여기가 딱 x가 얼마일 때가 되는 거니? 2일 때 여기 값이 a제곱이죠.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판별식 뒤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1부터 4야. 여기가 지금 2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은 어떻게 있어? 한 칸 왼쪽이고 4는 두 칸 오른쪽에 존재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a제곱이지,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건 어디서 나오겠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제일 작은 게 나오게 될 거고 4를 넣고 계산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이 0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되겠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값만 x축 위에 있으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범위 근데 다시 갈게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거고 a를 보시면 다시 한번 2차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를 중심으로 r을 고르는데 크다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1 하나 안 되는 거겠지? 4번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다 답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2차 문제입니다. 자, 여기 연습 문제에 있는 유형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두 개만 찍었고, 약간 특수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유력한 유형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들을 못 풀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교과서라든지 쉬운 거 열심히 풀면 자기가 잘한 것 같은 착각 들어. 근데 막상 시험 들어가고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어야지 학교 시험 가셔서도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23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유형이 살짝 바뀝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열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한다? 네, 그냥 두 개 하셔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233번입니다. 간단해요. 자, x제곱은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플러스 4x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주 기본 유형이지? 자, 이거의 해가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하고 같을 때 a하고 b를 구하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x 2 3 마이너스 플러스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얘는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0, 3이고 아래로 볼록이 되는 상태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다? 3까지가 첫 번째 거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4x 마이너스는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며 xx 51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그래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5가 1 중심으로 아래로 볼록이 되고 그래프는 어디하고 어디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수직선으로 가서 공통범위를 구해봅시다.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 되는 걸 계산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제일 작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3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사이가 되면 범위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거, 이 사이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x값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3까지다. 자, 이거 하고요. 자, 요 두 개가 서로 뭐가 같대? 해가 같대요. 그치? 자, 그럼 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해보셔야 돼요. 요것도 지금 2차 함수 형태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1하고 어디가 있어? 3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1하고 3 사이가 돼야 되죠? 1하고 3 사이가 돼야 되고 0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위쪽이야. 1하고 3 사이에서 위쪽이니까 그래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래프가 이쪽에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되면서 1과 3을 만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얘는 뭐야?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지? 그래서 저 a 값은 0보다 작은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1과 3이 되는 거니까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를 쓰셔서 1하고 3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고 1하고 3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시면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이쪽에다 계산해 주시면 자, b 값은 여기 b가 마이너스 4a거든요. 그래서 3분의 4다 라고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답은 1이다 라고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34번으로 갑니다. 234번에 가도록 할게. 자,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가 있는데 해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요. 저 a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네,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거 먼저 해를 구해봅시다. 자, x, 2, 5 하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어서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되고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부터 일단 어디까지? 5까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문제는 이건데요. 이거. 자, 이제 여기쯤 왔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 원저리에다 이제 쓰세요.
원래 우리가 저런 거 하면 다 2차 부등식 했잖아. 2차 부등식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자,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범위를 구하는 거를 이제 약간 외워서 써보자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2차 부등식을 풀어볼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프 그리지 않고 2차 부등식 풀어보자고. 아주 간단해. 자, 일단 세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세팅을 하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만드는 겁니다. 양수로. 보통은 양수로 다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양수로 돼 있지, 그치? 최고차항계수 양수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곱해갖고 양수를 바꾸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음수이면 어떠라고? 음수이면 뭐하라고?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곱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양수를 바꿔놓고 세팅을 해요. 양수를 바꿔놓고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글이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양수인 상태가 되겠어. 그럼 당연히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러면 아래쪽은 사이, 큰 쪽은 양쪽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뭐라고? A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아래쪽이 되니까 알파고 베타 사이가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사이가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그 사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0보다 크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다가 되면 이 양쪽이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인데, 보통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요.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작은 범위라고 합니다. 지금 베타가 큰 값이지,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보통 양쪽 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2차 부등식을 이제 앞으로 하실 건데, 맨날 그래프 계속 그릴 수 없잖아. 시간도 없는데, 그치?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외우면서 가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 내가 계속 해줄 건데, 실제 시험 문제 풀어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하나 막 분석하면서 풀고 있으면 시간이 없다고. 알겠지? 분석은 지금 하시는 거고, 나중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 최적화돼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 쭉쭉 보자마자 쭉쭉 풀 수 있게 하고 가는 거야.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쓸 거라는 거야. 그럼 뭐야? 작으면 사이가 되는 거고, 크면 뭐가 되는 거라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럼 여기 지금 누구로 돼 있어, 지금? 뭐로 돼 있어? 큰 거로 돼 있지. 얘는 아까 뭐로 돼 있어, 지금? 작은 걸로 돼 있었잖아. 그런 거 작은 걸로 돼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 큰 걸로 돼 있으니까 얘는 뭐야?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될 거란 거야. 양쪽 규칙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지. 물론 하나는 이거, 하나가 A가 되는데 누가 더 큰지는 모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을 그릴 겁니다.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자,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자,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갔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려보고 계시죠?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누구지? 하나가 2지. 하나가 2잖아, 그치? 근데 하나가 A야. 만약에 A가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5점이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갖다가 나오니 안 나오니? 요렇게 되면 요 범위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고 2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돼야 되고 A가 완전 이 바깥쪽에 나가서 여기만 공통범위가 나갈 수 있게 수직선을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이렇게 이제 그리실 수가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작은 쪽에 있어야 될 거야. 이게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 공통범위가 여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작아야 되는데, 자, 같다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같다. 자, 여기가 같다가 된다고 쳐봐. 같다가 된다고 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그러면 요거 공통범위 나와, 안 나와? 공통범위 안 나오지. 하나는 뚫려 있고 하나는 막혀 있으니까
공통은 없는 거야. 같이 만족하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된다. 마이너스 2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기본 유형들이니까 이 유형들은 꼭 무조건 맞추시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자, 뭐라고? 작거나 같다니까 그 사이 범위가 됐어. 크다니까 양쪽 범위가 돼야 되는데 그 양쪽 범위의 공통 범위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5까지네. 그치? 근데 2는 여기에 가지고 있고 5는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그려야 된다고. 2를 중심으로. 2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그려지면 2보다 크다가 안 나오니까 2보다 크다가 나오려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A는 저보다 왼쪽에 있어야 이 공통 범위가 여기가 나오고 얘가 이걸 침범하는 순간 여기도 해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서 왼쪽에 있어서 작다가 되는 거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공통은 안 나오고 여기만 해가 되는 걸 테니까 같은 것까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235번. 자, 235번은 활용 문제인데요.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냥 있으니까 식 한번 세워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가 x-4랑 x-10인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36 이하이고요. 넓이가. 자, 빗변의 길이는 2루트 17 이상이 될 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뭐 별건 없죠. 자, 별건 없는데 여기에 식을 좀 세우시는 걸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식을 세우실 수 있는 게 3개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하고 이건 2개 아닌가? 그치? 그냥 넓이가 이거고 높이가 그냥 빗변이 이거면 식 2개 아닌가? 아니야. 왜? 얘가 길이들이지. 그래서 길이들이 나오면 길이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로 식을 만드는 겁니다. 길이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즉 x-4는 0보다 커야 될 거고 x-10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x가 4보다 크고 얘는 x가 10보다 커야 되겠지. 두 개만 그냥 공통범위 구합시다. 원래 다 구해야 되긴 되는데 중간중간 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x가 누구보다 크다? 일단 10보다 크다가 일단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4보다 크고 10보다 커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 1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넓이가 36 이하인데 직각삼각형에서 넓이를 뭐가 되지? 빗변 빼고 나머지 두 개의 길이를 뭐가 되겠어? 곱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지. 얘가 빗변이 아닌 두 변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x-4에다가 x-10을 해주시면 얼마 이하다? 36 이하다 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잖아요. 요거 계산하시면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6까지가 나올 겁니다. 계산은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지? 빗변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x-4의 제곱과 x-10의 제곱을 더해서 원래는 루트를 취하는 건데 이쪽에 제곱을 해주시면 지금 루트를 쓰자. 루트가 뭐가 돼야 되겠어? 2루트 1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양면 제곱해 주시면 x-4의 제곱 플러스 x-10의 제곱이 여기 6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를 푸시고 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자, 범위가 하나, 둘, 3개가 나오니까 3개의 공통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먼저 10이 있어서 10보다 크다가 하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어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6까지가 있어서 작거나 같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이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죠? 2는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치? 12는 요거 사이에 있을 테니까요. 2보다 작거나 같고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현재 범위를 3개를 잡았으니까 줄이 3개가 있는 걸 구하시는 겁니다. 줄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어디가 되는 거지? 요만큼 줄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x값은 12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몇 개다? 5개다라고 구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자, 한 문제 더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되면 요 2차 부등식이 끝날 겁니다. 네, 다음 시간 되면 2차 부등식 끝나거든요. 네. 자, 보도록 하죠. 236번입니다.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연립 부등식입니다.
자, 절대값 x-2가 k보다 작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유형인데, 그치? 절대값을 기준으로 어떤 숫자만 있어. 그 숫자가 작다라고 하면 x-2가 k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k까지가 돼서 x는 2 플러스 k에서 2 마이너스 k까지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위에서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뭐로 되어 있어? 양수로 되어 있고 작다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다?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프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xx 1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하고 마이너스 1 나왔지?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다? 5개일 때, 자, 양의 정수 k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 양의 정수가 나오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양의 정수가 아니고요, 그냥 양수라고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양수라고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조금만 이제 집중합시다. 자, 그럼 일단 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니까요. 마이너스부터 3까지를 일단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그려야 되지. 자, 요거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얘는 뭐지? 2에서 k를 뺐고 2에서 k를 뭐 했어? 더했지. 그러면 얘는 2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간격이 똑같은 거야. 2에서 같은 간격, 2에서 같은 간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 5개지. 그럼 보자고. 일단 요 안에 있는 정수를 몇 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다? 이거 일단 안에 있는 정수도 볼 거야. 3 있고 2 있고 뭐 있어? 1 있고 0 있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딱 몇 개니? 요게 5개지. 지금 무슨 얘기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지금 갔다가 안 들어가니까 2-k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2-k는 여기까지 와야 되고 2+k는 뭐 여기까지 올 텐데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 그래 수직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사실 이쪽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 얘가 먼저 만나지? 얘가 먼저 만나잖아. 얘는 한 칸이고 얘는 3칸인데 벌써. 그치? 그러니까 얘는 먼저 만나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이건 무조건 만족이야. 그래서 이것만 따져주면 돼. 그럼 무슨 얘기죠? 2-k가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같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같다가 된다고 칩시다. 같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 같다면. 그럼 요 맨 마지막 -1 들어가 안 들어가? 연립부등식하면 맨 -1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5개가 되지 않고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같다는 들어가면 안 된다가 되는 거니까 K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 커야 되는 거다. 그러므로 정수 K의 최종값은 뭐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제가 숙제를 요즘 그래도 왕창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숙제보다도 지금 요 내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숙제만 왕창 푼다고 해서 이게 또 나중에 안 쌓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보면서 한번 반복을 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관련돼 있는 단원들의 숙제로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